소니만 없으면 니들은 다. 손흥민 없는 영국 국대 메디슨의 처참한 플레이에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러다 케인짱 날 판이다 라며 한숨. 제임스 메디슨이 토트넘 이적 이후 곧바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손흥민의 입지를 위협하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등장했다. 올해 26세의 미드필더인 메디슨은 지난 2018-19 시즌 레스터시티로 이적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메디슨은 레스터에서 뛰면서 5시즌 동안 203경기에 나와 55골 41도움을 기록.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로 분류됐다. 곧바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활약하며 더욱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2022-23 시즌 레스터시티가 강등이 확정되며 이적 루머가 확산됐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 센스와 타락박, 강력한 킥을 과시했던 그이기에 중원 보강을 원하는 팀들이 그를 노릴 것으로 보였다. 뛰어난 자원임에도 토트넘은 불과 4천만 파운드, 약 670억 원의 메디슨 영입에 성공했다. 토트넘 이적 이후 메디슨은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며 레스터시티 시절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메디슨은 기존의 장점이었던 패스와 킥과 더불어 토트넘 공격을 조율하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메디슨의 활약과 함께 리그 8경기에서 6승 2무를 기록했으며 메디슨도 같은 기간 2골 5도움을 적립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메디슨이 해리 케인의 빈자리를 채울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메디슨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는 손흥민이 꼽혀서 화제를 모았다. 영국 매체 더부트룸은 16일 한국 시간 축구 전문가는 토트넘에 메디슨보다 더 중요한 선수가 있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더부트룸은 ESPN의 축구 전문가 알레한드로 모레노는 메디슨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모레노는 토트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를 꼽으며 포스테코글루의 선수단에서 손흥민이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했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올 시즌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급격한 변화까지 겪었음에도 메디슨에 밀리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2일 벌리전에서 올 시즌 처음 원톱으로 배치된 손흥민은 곧바로 파괴력을 선보이며 해트트릭을 기록해 팀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이후 계속해서 원톱으로 출전한 손흥민은 아스널전 멀티골, 리버풀전 선제골까지 터뜨리며 9월 4경기에서만 무려 6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였다.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최전방 무게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모레노는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메디슨과 손흥민의 연결 고리가 토트넘이 해내는 일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손흥민은 어떤 면에서는 메디슨에게 의존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는 차별화된 선수다 라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팀을 위해 골을 넣을 사람이다. 축구는 골을 넣는 게임이고 결국 골을 넣는 이야기로 돌아간다. 이것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골을 넣으면 그들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만약 그가 넣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메디슨은 그런 골을 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며 득점할 수 있는 손흥민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에이스 후보 메디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단연간 득점으로 맹활약한 손흥민의 입지는 여전히 공고할 전망이다. 2. 케인 벨링엄 앞세운 잉글랜드. 강력한 화력으로 유로 본선 확정 지을까? 18일 유로 2024 예선 C조에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잉글랜드는 케인, 벨링엄 등의 활약으로 조 1위를 달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의 모습을 보인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조 2위로 잉글랜드와 같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팀의 핵심인 토날리와 차니올로가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유로 예선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잉글랜드가 이탈리아를 잡고 본선행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 경기는 18일 새벽 3시 45분에 TV 채널 스포티비 온과 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에서 생중계된다. 지난 대회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삼켰던 잉글랜드가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주포 케인을 필두로 에이스로 거듭난 벨링엄, 라이스, 워커 등이 포진해 황금세대라 불릴 만큼 강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현재 유로 예선 5경기 16골 2실점 무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다가오는 유로 예선 매치데이 8에서는 이탈리아를 만난다. 잉글랜드가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본선행을 확정짓는다. 팀의 핵심 선수 중 하나인 부카요 사카가 부상으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그릴리시, 포든 등 그를 대체할 선수들이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빈틈이 없어 보이는 잉글랜드가 이 경기에서 승리해 본선행을 조기 확정할 수 있을까?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 2연속 유로 재패를 위해 나폴리를 33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스팔레티 감독을 선임했다. 현재 시조 2위로 무난한 본선 진출을 예상했지만 중원의 핵심 토날리와 차니올로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에이스 키에사도 부상 복귀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이탈리아다. 현재 시조 2위인 이탈리아는 3위 우크라이나의 추격을 받고 있다.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선 잉글랜드전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탈리아가 어려운 분위기 속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유로 2024 예선 매치데이 8경기는 18일 새벽 3시 45분 스포티비 온, SPOTV 온과 스포티비 나우에서 생중계된다. 3. 살딩크, 박항서, 제자들 만나 악수로 기운 전달, 미소 화답, 베트남 선수들, 한국 베트남. 베트남 축구대표팀 전성기를 이끌었던 살딩크, 박항서 감독이 옛 제자들에게 악수로 힘을 불어넣었다. 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5분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위 헤더 선제골과 전반 26분 황희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위 추가골에 힘입어 전반전을 2에서 0으로 마쳤다. 베트남전은 한국의 10월 A매치 2차전이자 마지막 경기이다. 1차전인 지난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티니지와의 친선전에서 클린스만호는 이강인 위 멀티골과 상대의 자책골, 그리고 황의조, 노리치 시티, 위 쐐기골에 힘입어 4에서 0 완승을 거뒀다.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 1에서 0 신승에 이어 티니지전 완승으로 클린스만은 홈 첫 승이자 A매치 2연승에 성공했다. 이제 기세를 이어가 베트남전에서도 전반전에만 2골을 뽑아내며 A매치 3연승을 목전에 뒀다. 이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매진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경기를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대한민국 베트남 입장권이 오후 2시 매진됐다 라고 알렸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좌석은 총 4만 1000석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베트남 축구 팬들도 아시아 강호 한국과의 맞대결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이날 경기장엔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이 옛 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경기장을 방문해 화제를 모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팀 선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 감독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과 함께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열린 A매치 행사에서 직전에 지도했던 지도자가 외국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는 건 박 감독이 처음이다.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대표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이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가을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년간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었고, 베트남 대표팀은 박 감독 밑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사령탑으로 부임했을 때 피파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고,
약속을 지키면서 베트남을 놀라게 했다. 박 감독 부임 전까지 랭킹 132였던 베트남은 5년이 지난 지금 95위까지 올랐고 최고 순위는 92위, 2021년이었다. 또 박 감독 재임 기간 중 베트남은 아세안 축구연맹컵 5승과 준우승을 각각 한 번, 동남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연패, 19세 이하 아시안컵 준우승,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 아시안컵 8강 등 화려한 성적을 냈다. 지난 1월 박 감독 밑에서 치른 마지막 대회인 2022 AFF 미쓰비시 정기컵 결승전에서 베트남은 태국한테 패해 아쉬운 준우승을 거뒀다. 지난 1월 베트남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오래간만에 제자들을 만난 박 감독은 경기 시작에 앞서 악수를 통해 기운을 불어넣어 주면서 한수위 전력인 한국을 상대로 선전을 응원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베트남 선수들은 박 전 감독의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반겼다. 박 전 감독은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 외에도 양국의 국가 연주가 끝난 뒤 베트남의 벤치를 직접 찾아가 교체 출전을 기다리는 선수들도 어깨를 두드리는 등 격려했다. 관중석 상단 한쪽에 베트남 국기를 들고 자리 잡은 소수의 베트남 응원단은 자국의 국가가 흘러나오자 대형 국기를 머리 위로 펼쳐들며 양쪽으로 흔들었다. 한편 은사인 박 감독의 응원을 받았지만 베트남은 아시아 축구 강호인 한국 상대로 실력차를 절실하게 체감했다. 월드클래스 센터백 김민재한테 전반 5분 만에 헤더 선제골을 내준 베트남은 최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8경기 5골을 기록 중인 황희찬한테 전반 26분 추가골까지 내주면서 패배 위기에 놓였다. 만약 한국전에서도 패한다면 베트남은 중국 0-2과 우즈베키스탄전 0-2에 이어 10월 A매치 3연패이자 전패를 기록하게 된다.